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갑니다. 뭔가 그래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갈까요? 약간 쭈삣쭈삣하게 갈까요? 쭈삣쭈삣하게 갈까요? 영화 실제로 봐보세요.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는데 당당하게 못 가요.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전 그래서 더 그 영화가 인간적인 것 같아요. 당당하게 여기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려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계속 당당하지는 않죠.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걸음걸이를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가요. 걸음걸이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요. 이거를 사람이요, 강한 자는 걸음걸이를 직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 봐보세요. 맹수는 이렇게 딱 목표물을 딱 보고 그리고 이렇게 뜁니다. 근데 초식동물 봐보세요. 토끼 이런 애들은 일단 뛰고 나서 쳐다봐요. 이렇게 뛰고 나서 뛰고 나서 뜨거워 이씨 여기 엄청 뜨겁다. 그리고 세 번째 봐보세요. 하이에나는 항상 겪는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가다가 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무서워서 이렇게 가요. 죽기를 각오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최소한의 고비를 올라왔는데 자기가 진짜 마주쳐야 할 그 대상을 마주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다 신세계를 가기를 원해요. 신세계 좀 종교 같네요. 그 어떤 본인을 찾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 나이 45, 내 나이 60, 나 이제 인생의 후반전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 이제 암으로 내 전반전 마쳤어요. 나 후반전 살고 싶어요. 그 세계를 너무 가고 싶어요. 원하냐고 그랬더니 원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 돼 있냐고 그랬더니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두렵다고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렵죠. 마주치기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조용한 시간을 안 가질까요? 사람은 조용해지면 자기랑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주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떠들어주면 되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창문을 열고 음악을 꺼야 여기 충북 제천, 여기 청풍명월하고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창을 올리고 히터를 이빠이 가득 틀고 여기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게 당장 편한 거예요. 두렵지만 꼭 거기를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원주민들이 이 사람 겁주려고 이구아나를 죽은 채로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구아나를 이렇게,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네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러고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이렇게 가요. 무서우니까. 자, 보십시오. 그 대목에서도 또 나오는 단어가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가 간 길을 가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누구 엄마, 아이고 무슨 거 나이 먹고 다 그런 거 바람 부는 때 오는 거야. 나이 40, 40 중반 되면
몇 년 지나봐 다 그냥 제대로 돌아와. 나 해봤잖아. 자기 나 몰라 나 뭐 그런 거 다 해봤잖아. 뭐 그런 거. 자기 갱년기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죽은 채로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보면 또 나도 저렇게 되려나?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은 그래 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콜링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악기를 꺼내죠. 왜냐,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악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빠라라라라 띠라리리리리라라라 이거를 탁 멋지게 불어서 엄청 감동받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네가 이제 그 언더웨어 야한 거 입고 남자분들이 이제 우다바다 와! 우다바다 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띠라리리라리리 이렇게 해서 삑사리가 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가 세상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뭔가 자기 마음으로 진실하게 삶의 연주를 했는데 저쪽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삑사리가 나요. 자기가 강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럼 삑사리가 나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또 프리를 불러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아주 큰 메시지는 그래도입니다. 길이 매우 험해도 길이 매우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라고요? 천천히 오십시오. 저 여기 사람들하고 다 친해져 버렸습니다. 뭐 여기 뭐 엄청 맛있는 거 사왔습니다. 뭐 녹즙기 갖고 왔습니다. 녹즙기 뭐 또 엄청 녹즙기 뭐 또 자랑하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미션의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고 급하게 막 그 사람이 뛰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 가시고 싶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가다 죽었을 수도 있고 위협받아가지고 누군가가 또 목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칼로 찔러도 보고 뭐라고 막 욕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부르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포프리 사장님의 말씀 천천히 오십시오.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최고의 교육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반응을 일단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자꾸 이제 답을 맞추려고 하거나 누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칭찬받으려고 해서 처음에는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더 저희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만남의 기초는 전 자기하고의 만남인 것 같아요. 신께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절을 하든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 하느님도 아시고 부처님도 아시겠죠. 근데 누구가 모를까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자기만 모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보편적인 거짓말, 되게 심한 거짓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인정해야 전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인정하시고 싶지 않은 게 뭐 있지 않습니까? 난 마약 중독자다 이런 거. 아까도 막 여성분들 거의 담배 피시고 막 그러는 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를 마주쳐야 내가 나랑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내가 뭔가 불치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줘야 몸의 힘이 이완되면서 그 다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을 낸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를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인정하게 되는데 되게 쉬워져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담배를 피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노는 친구 만나면 나도 어느 날 보면 나도 어느 날 1박 2일 돈텔마마에서 오빠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냥 내 친구들이 노는 친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 의지의 첫 번째 고리를 그러는 사람들, 각 분야에 그러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으로 고리를 거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좀 진실해지고 싶다. 난 내가 생각해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가면에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 남들은 내가 늘 웃는 줄 아는데 난 사실 웃고 있지 않다. 어쩌면 나는 그 가면 안에서 내 피부가 썩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가면 벗고 사는 사람을 조금 자주 만나야 이 가면이 아주 거추장스럽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면 쓰는 비슷한 애들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쟤는 나보다 더 썼네.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다. 진짜. 내가 포프리 사장님보단 낫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면요, 그 만남을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라는 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정대로 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이 안 오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혈액형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B형입니다. B형. 필 안 오면 안 해요. 필 안 오면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을 안 먹어. 60년에 한 번 먹어. 마음을. 엄청 안 먹어. 마음을. 강력한 필이 안 오기 전에. 죽을 때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빨리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 빨리 감동받고 그런 사람 주위에 같이 가야지. 나 진실한 사람 곁에 가야지. 나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 곁에 가야지.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되게 거만 떠고 사는 게 보이는 거죠. 어머,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너무 추하다 이게. 이게 내 갑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스스로 훨씬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은 사실 그런 우리가 서로 그런 추구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어우러질 때 어머 그래 저 사람 저 진실함을 보니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시던 종교 요즘에 좀 안 다닌다라고 하시면 거기 조금 괜찮은 공동체에 가서 조인하십시오. 절에 나 요즘 잘 안 간다. 그러면 다시 절에 가서 좀 절도 하시고요. 성당 나 요즘 다니다 안 다닌다. 그럼 성당 가서 미사나 피정도 한번 가보시고 나 좀 요즘 교회 좀 몇 년 동안 안 다녔다. 나 좀 방학 엄청 오래 했다라고 하면 또 계약도 한번 해서 아니면 난 굳이 종교는 없는데 그래도 나 어떤 그런 종교의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나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걸 해보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쪽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뭐 나이 순 이런 거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뒷자리가
낮으신 분부터 스피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1. 나 생년월 맨 뒷자리 1이다. 네. 17일이면은 7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엄청 어렵네요. 자, 그럼 15일이면은 나 15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5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닌데 주소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몇입니까? 4입니다. 4.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장애가 있네요. 자, 지금 어렵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래도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이 느껴진 느낌이나 생각 그런 거 한 3분 정도 이렇게 3분이 지나면 과일로 던져버릴 테니까 이제 3분 자, 3분에 한번 해봅시다. 늘 제가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라디오 이파이미드 어디든 제가 항상 그 주나 그 며칠 전 사이에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꼭 신이 내려주신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해약하라, 딥클렌징하라, 가면을 벗으라는 그 말씀, 손에 증거를 놓으라는 그 말씀,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던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고민을 하고 우울해서 막 이렇게 답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답이 안 올 때 어디선가 다 답이 오더라고요. 그 소장님 답도 있었고 책에서 얻어진 답도 있었고 저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죠. 아 이런 건 내가 너무 고민했는데 답을 얻었다고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도 아 그 장거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었어요 저한테. 화장실 문제도 걸리는데 할 수 있을까? 제가 밤마다 화장실 소변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씩 평균 깨거든요. 잠을 9시에 자서 이렇게 한 6시간 만에 풀 한번 자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항상 이제 긴장 상태가 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이제 그거조차도 제가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 이래? 나 이거 정말 하기 싫고 싫은데 이거 안 하고 싶어. 나 이러기 싫어. 나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라고 관망을 하면서도 그 자체를 제가 인정 안 하고 겉으로만 인정하는 척 했었고요 지금도. 근데 그걸 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정말 안 떨어지더라고요. 붙어서 안 떨어지고 새로운 곳에서는 니 왜 이렇게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자꾸 누군가가 평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 편안한 그대로 살면 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누군가가 막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의지를 내니까 마음을 내고 의지를 내니까 정말 포기만 안 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답이 오고 누군가는 도와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고요. 오늘 오기까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 만약에 안 왔다면 집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갔어? 왜 또 안 갔어? 자책하고 진책을 했을 텐데 와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다른 세상을 보았고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화구가 된 듯한 기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이 기분으로 아, 이 기분이라면 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무한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거 믿고 계속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래도 간다, 천천히 가자. 저는 항상 이게 빨리 몸이 나와서 아이랑 달리기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천천히 가자. 네가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살아온 것만큼 대가를 치러야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그 메시지를 또 이제 확신을 심어주신 것 같아서 그 흔들리지 않은 힘을 하나 더 심어주신 것 같아서 지지목을 딱 놔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고 울렁울렁 설렙니다만 가슴이 설레고 아 그치 뭔가 하나에 막힌 곳을 뻥뚫어 듯한 느낌 그래서 벅찹니다. 확실히 지금 저희 앉아 있는 다 저희 평민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황후님은 의자 이거 쿠션 이렇게 또 사장님이 또 허리 안 아프십니까? 저기 선생님 허리 안 그래가지고 확실히 황후 같으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을 꾸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루는 날이 오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거든요. 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남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나한테는 상당히 기적스러운 일이고 난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 번만 해봤으면 난 너무너무 내 손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장거리를 이동하고 밤에 긴 잠을 자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회사 가면서 또 오늘도 그지 같은 사장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도 소장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근데 나는 그렇게 한 번만 살아보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면 꼭 내가 그렇게 돼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희망이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 해병대 나왔잖아요. 저랑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전 해병대 군복이 멋있어서 갔는데 실제 그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입고 다 용산에서 산 거 입고 휴가 나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체는 다르더라고요. 결혼도 멀리서 보는 것과 실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저랑 같이 오신 한 선생님은 엄청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병대 갔는데 저는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자살하겠더라고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량한 제 신앙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살을 못하겠고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게 그 기도 한 번 했습니다. 만약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제대하면 여전히 저처럼 삶에 힘들게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손을 이렇게 하나 내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성문샘 치시고.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 그렇게 안 올 것 같던 제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프리 쇼로 또 포프리라는 회사를 만난 것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너무 큰 마당을 깔아주신 거고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그런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저는 뭐 제가 그 죽을 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또 죽을 곳에 들어가겠죠. 근데 또 살아서 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준기 씨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혹시 어떤 구덩이에 작은 구덩이든 큰 구덩이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기에서 나와서 여전히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우 마마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강사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생각났는데 오늘 주제하고 약간 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직접 악기 잘 다루는 거 없는데 드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그냥 주로 경쾌한 음악, 댄스 음악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음악만 녹음해서 듣고 그리고 그냥 막 드럼 치는 모습 가서 치고 싶고 그런 마인드가 자꾸 생겼는데 제가 왜 음악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원초적으로 제 마음에 또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군대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라디오 이 라디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그 외로움이 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극복을 하려고 되게 밝은 척 근데 음악도 이런 우울한 음악은 안 듣고 되게 이런 댄스 같은 심지어는 나이트 DJ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좀 밝고 지금 옷도 지금 약간 제 나이에 맞지 않는 날씬합니다. 제가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이게
한참 총각 때 그때 도 좀 비싼데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인데 제가 과감하게 샀어요. 저기 바지하고 좀 있어 보이고 좀 살게 하려고. 또 그 외로움 이면에도 그 집안 어떤 가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내가 큰아들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받지 않고 자랐는데 그래도 그 가난한 자, 어떤 물질적인 가난한 자의 어떤 그런 어떤 보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외로움 플러스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예 쳐다보질 않고 심지어 예를 들면 대학교 때도 그 대부분 지방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라면으로 이제 그러면 그런 애들하고도 참 착한데 친구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런 애하고 친구를 먹으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 그런 가난에 대한 그런 것들 상처를 나누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제 마음이 좀 변질되는 것 같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차도 뽑고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리고 출퇴근하고 그랬어요. 돈 한 푼도 다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그때는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는데 호로로 근데 웃긴 거 그런 삶이 이렇게 살아오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이렇게 마주치기 싫으니까 약간 허영이죠 사실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애가 셋인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려움 플러스 어떤 그런 외로움을 어떤 달래기 위해 결혼을 했어도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치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사님 뵙고 그냥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제 마음의 치유를 어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떤 가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소통을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극복해보자. 그렇게 한번 제가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 강의하면 제가 꼭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방송 편집이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같지만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으면 계속 외롭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내가 홀로 설 수 없으면 자꾸 확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이가 이런 넘으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귀도 안 들리시는데 전화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엄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요.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랑 뭐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이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아니면 계속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외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식들하고서도 이른이 넘으니까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런 느낌인 거죠, 자식들이. 아버지, 언제부터 자식하고 소통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저희들 다 어릴 때는 뭐 그냥 아버지 힘 있다고 아버지 재미나게 다 엄마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노시고 뭐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뭐 힘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뭐 무슨 뭐 간섭하시고 뭐 근데 그 뉘앙스는 분명히 알겠거든요. 그 간섭하는 뉘앙스가 아, 야 내가 보고 싶다 뭐 좀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야 내가 이런 건데 이제 자식들은 그게 야 이제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셨나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 뉘앙스를 알고 상처를 또 받으시는 거죠.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으면 외롭습니다. 절대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소유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다 렌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장기 렌트죠. 웅진코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웅진코웨이 렌탈 서비스. 네.
찾아가는 서비스 해지 않습니까? 필터 갈아주시고 고객님 필터 갈로 3번째 왔는데 계속 안 받으십니다. 집에 불 지릅니다. 고객님. 좀 보세요. 근데 좀 오래 빌려주신 거죠?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조금 오래 빌려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소명은 자기의 탁월함은 분명히 소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탁월한 게 있거든요. 남보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 허무함을 채우려고 그걸로 이제 관심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연기를 잘하면 연기로, 돈을 잘 벌면 돈 버는 걸로, 아니면 좀 미모가 뛰어나면 미모로, 뭐 그거는 지금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좀 잘못된 예제를 쓴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anyway, 어쨌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선생님 좀 사각지대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소명이라는 것은 탁월함이죠. 남보다 탁월한 거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성과 나는 거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미션인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그 관계성으로 내 영혼이 흔히 말해서 만족하는 건데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은 관계로 만족하지 무언가를 소유해서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소유를 하지 말라느냐? 그것이 아니죠. 소유하고의 또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아내하고의 관계이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삶의 이정표들을 별로 우리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별로 해준 적이 없죠. 뭐 엄마 어떻게 살아야 돼? 대가리가 이 새끼가 너 공부 열심히 해 이 새끼야. 너 진짜 공부 안 하면 기술 배워 공고가. 그래서 저 공고 갔습니다. 저 엄마가 기술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저 기술 엄청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예. 상고 가기는 싫더라고요. 저 예? 상고 계속 2는 2, 2, 4, 8, 2, 50 이거 막 또래기 이거 따라락 이거 주산부기 학원 다니기 싫어서 공고 갔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예. 아프리카에서요 처음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생산해낼 때 아프리카에 되게 원석 큰 거 많거든요. 근데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거기 딱 갔는데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이런 거 공기놀이를 이렇게 하더래요. 공기놀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껌 줬어요. 그거 달라고. 근데 이제 껌은 원료는 또 그쪽에서 나오는데 만드는 건 또 서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 껌 주니까 이거 주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더 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너 그럼 초콜릿 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달달한 걸.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니까 더 큰 걸 갖고 오더래요. 사람은 어느 날 우리의 가치를 껌에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 가치를 초콜릿 몇 개 하고 바꿔버리는 거야. 알량한 돈 몇 억. 참 이거 유머인데 유머가 안 되네. 왜냐? 난 몇 억이면 바꾸겠다. 씨, 나 진짜 7천만 줘도 바꿔야지. 그러니까 내 영혼의 그 소중함을 나 그 알량한 몇 개 바꿔버리는 거야. 알량한 내 자존심 몇 개, 내 영혼의 가치를 바꿔버려. 알량한 내 몇 개 그거 있거든요. 내 자존심. 그거에 내 영혼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니까 또 집에 더 큰 거 있는데요. 그래 그럼 갖고 와. 내가 초콜릿 줄게. 그러니까 또 자기 영혼에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퍼 바치는 거죠. 왜냐? 한 번도 이건 다이아몬드야 라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넌 소중해. 아버지가 돈이 있건 없건. 네가 몸이 말랐건 네 몸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넌 소중해. 넌 아주 소중한 아이란다.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네가 까불어서 남한테 관심을 못 받아도 넌 소중해. 이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넌 소중해. 여보, 당신 아픈데도 당신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여자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못해도 당신은 아주 소중해. 그걸 난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죠. 선생님이 있어서 이 몸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우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돌려서 말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재밌다고 해주세요. 근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나하고 실제 내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아무도 날 몰라. 와이프도 날 몰라. 내 애들은 내 마음 몰라. 아버지도 저 몰라요. 엄마도 저 몰라요. 동생들, 형, 누나 아무도 몰라.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직장 동료 몰라요. 걔네는 내가 쇼하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강사님, 여기 논산인데요. 저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뒤져야 되겠구나. 강사도 바쁘구나. 저 인간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보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렇게 좀 나와서 자기 좀 봐주세요. 이게 홀로서기의 처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케어하는 거.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하고 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신다면 스스로를 속이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아니야. 나를 아무것도 몰라. 이번 1박 2일 가가지고 나랑 비슷한 자매님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근데 그 유통기간은 3년. 오래 못 가죠. 홀로 서지 못한 남자나 여자를 채울 수 있는 여자나 남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헛된 희망을 갖고 어디인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나의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는 훈련을 저희가 조금 갑자기 안 됩니다. 갑자기 홀로 서면 머리 깎아버려야 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길이 꼬불꼬불하니 천천히 오시라고.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시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여기 와서 저희 난로가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저희가 조만간 홀로 서서 좀 여유롭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홀로 서서 더불어 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요, 데일밴드 막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상처가 더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까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까졌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약이 없을 때는 햇빛에 살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데일밴드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면 반창고를 발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공기도 안 통하고 햇빛으로 살균 소독이 안 돼서 어떤 때는 더 그 안에서 골마가는데 그 위에다가 자꾸 밴드만 최신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 같습니다. 밴드도 막 그거 키티 걸로 뭐 예쁜 밴드 있거든요. 이런 거. 이때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쁜 밴드로
그 옷 그거 솔직히 그 옷 비싸게 주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문제는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봤는데도 아까 선생님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옷을 조금 아는데 저게 얼마인데 비싸다고 하셨을까? 저게 그렇게 비싸 보이는 거 아닌데 저거 노는 여자애들이 저기 문신할 때 저거 그 타투도 그렇게 비싸 보이는 타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